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집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고, 남자친구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축복받는 결혼을 하자고 했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제가 반대를 무릅쓰고 남자친구와 어떻게든 결혼을 했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계속 반대하다가 하루아침에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참 기가 막혔고 또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땐 저는 물론 남자친구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나 빈자리가 크긴 했지만 엄마한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인지 그래도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저 하나라서 뭐든 다 해주려고 하셨어요. 중학교 땐 제가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부렸는데 엄마는 그런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사춘기가 좀 세게 오긴 했지만 그만큼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공부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배우고 싶은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피아노를 6년 배우고 나니 이번엔 첼로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사실 꼭 배워야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 앞에서 첼로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시간 비어놔. 목요일? 왜? 너 저번에 첼로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레슨 선생이 말아놨어. 목요일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그래.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배워보겠어. 한번 해봐야 미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엄마 덕분에 여러 악기도 많이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제법 잘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들어갔는데 친구 소개로 대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친구들이 여럿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하며 알게 된 거라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는데 대학도 외국에서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방학이라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죠. 저희는 친구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냈는데 얼마 뒤 남친은 다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도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후 남친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제가 가끔 편지도 보내고 하다가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제대로 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희는 친구 사이였는데 그때 저는 이미 취직을 한 상태였지만 남친은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친이 취업을 하고 나서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인지 저희는 서로 만나면 아주 편했고 좋았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나면 거의 매일 만났는데 회사도 서로 가까워서 일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거나 근처 공원에 가서 데이트를 즐길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같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만날 만큼 만났으니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싶어 양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엄마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싹싹한 성격이라 엄마가 남자친구를 정말 예뻐해 주셨죠.
저 역시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남친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가 많았는데 당연히 양가에서 쉽게 허락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도 했습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아서 엄마가 부담을 가지실까 걱정했는데 상견례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민지야. 어?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물어보는 거야?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남자친구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혹시 우리 집이나 자기네 집에서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은 절대 반대할 리 없어. 혹시 어머님이 반대하셔? 아니, 절대 아니지.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 만약에, 아주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사실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의미 없이 물어본 거고 자기 집에서도 반대하는 일은 없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되받아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를 만나면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운 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고 물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만 했는데 저는 같이 있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평소 지병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셨는데 상견례를 하고 난 이후 입원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엄마가 입원하셨다가 금방 퇴원하셨기에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결혼 날짜를 너무 급하게 잡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며 주말 아침 일찍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미리 전화하지. 중간에서 만나도 됐는데. 내가 오면 되는 건데 뭐하러. 아침 안 먹었지? 엄마 엊그제 퇴원하셨거든.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하시네. 들어가자. 아니야. 우리 요 앞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그동안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엄마와 식사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아침을 같이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친의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카페로 갔는데 남친은 할 말이 있다더니 커피만 마시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뭔데 그래? 말해봐. 어? 무슨 고민 있어? 민지야. 사실 얼마 전부터 엄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고 계셔. 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도 했고 그동안 저나 남친은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자주 찾아뵈었기 때문에 반대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크게 놀랐죠. 남친의 집에서는 제가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이미 다 알고 상견례까지 한 거였는데 갑자기 저런 이유를 대며 반대하는 게 좀 황당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연인 사이가 되고 난 후 집에 종종 놀러 갔습니다. 남친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기에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내가 어떻게든 허락 받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내가 싫으시다는데?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엄마는 제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미 사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또 직장도 둘 다 비슷한 수준이라 서로 잘 만났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엄마한테도 싹싹하게 정말 잘했기에 남친 집에서 저를 반대한다고 하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저 싫다는 집하고 결혼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남친과 제가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저를 만나러 회사 앞으로 자주 왔는데 그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둘이 만나자마자 엉엉 울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 아빠가 계시지 않는다는 게 반대의 이유였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더 힘들었습니다. 제 외모가 별로거나 성격이 문제도 아니었고 아빠의 부재가 문제라니 이건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모두 계셨고 남동생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친의 집에 가면 단란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제 조건을 보고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면 모를까. 상견례라는 게 결혼 얘기가 오가는 자리인데 이제 와서 이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는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만난 세월도 있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컸으니까요. 민지야, 나 지금 집에 도착했어. 차 안 막혔어? 너 내려주고 사거리에서 조금 막히더니 하나도 안 막히고 바로 왔어.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 알았어. 그리고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어? 그래. 남자친구는 저에게 항상 저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저 역시 처음에는 남친과 생각이 같아서 함께 견뎌보자 다짐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제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하신 엄마가 위독한 상태였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도 병원에 와주었습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제가 혼자 힘들어할 걸 알고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병원 로비에서 얼굴만 잠깐 보고 가는 정도였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헤어지라고 해서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이모는 물론 외가 식구들이 병원으로 오셨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한텐 자기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날 남친의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시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올라가 봐야 해요. 그래. 너나 나나 서로 바쁜 사람이니까 빙빙 돌려서 말할 거 뭐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네,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너무 싫다. 네? 정말 싫다고. 그 착한 얼굴을 하고 착한 건지 착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쥐고 흔드는 거 난 그 꼴 못 보겠다. 어머님, 저 그런 내 말부터 들어. 너도 알겠지만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 괜히 가정교육, 가정환경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TV 드라마만 봐도 그런 말이 자주 단골로 나오잖아? 네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생을 더 살아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다. 나도 너한테 이런 말하는 거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좋게 끝내자.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잖아. 좀 헤어져라. 제 말을 듣고 제가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남친 어머니는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너 지금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아니어도 다른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 왜 하필 내 아들이야? 어? 너도 너네 집에서 귀한 자식이겠지만 내 아들도 마찬가지야. 해외 유학 아무나 다녀오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넘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진 말을 듣는데 사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남자친구를 그만큼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남자친구 역시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네 헤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연애만 해. 연애만 하다가 서로 결혼할 상대 나타나면 헤어지라고. 그렇게 할래? 아우 속 타. 너 무슨 말 좀 해봐. 너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니? 내 아들이 저번에 그러더라. 결혼 허락 안 해주면은 날 안 보고 살겠대.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못 보고 사는 게 맞는 거냐? 응?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이미 말했잖아. 네가 아빠 없이 자란 게 난 싫다. 저 아빠 없이 컸어도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어른이 볼 땐 다 티가 난다고. 그리고 딸은 엄마 팔자 탐는다고 했다. 너 이 말 무시하지 마라. 저에게 모진 말을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저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저희 엄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빴던 모양이구나. 네, 불쾌하네요. 제가 강우 씨 정말 많이 좋아해서 어떻게든 허락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원하시면 헤어지겠습니다. 너 지금 그 말 정말이야? 응? 네,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뭐? 사과? 저하고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신 거 사과하시라고요. 참나. 그래, 이게 맞지. 내가 사람을 정확하게 본 거야. 요거 아주 여운해. 사과 못하겠다면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할 일이 없네. 그럼 내 아들하고 헤어지겠다니 그 말 믿고 난 먼저 일어나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날 저에게 저런 막말을 하고는 먼저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엄마는 들을 수 없었죠.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셔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엄마는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것도 남친 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니 남친 어머님 성격에 당연히 싫다고 하실 뿐이었죠. 저는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억지로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의식 없이 누워만 계시는 엄마를 보며 눈물만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민지야, 요즘 강우한테 전화가 안 오네. 바쁜가? 바쁘대. 그래. 한동안 안 봤더니 보고 싶다.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해. 참, 내가 얼른 퇴원을 해야 놀러 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당장 엄마만 신경 쓰게 해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억지로 결혼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컸고요.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으라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게 아니니 마음 독하게 먹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가 위독한 상태라고 해서 친척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엄마는 이날 이후로 의식은 없으셨지만 겨우 숨만 쉬면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퇴근하고 나면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는 이모가 계셨는데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왔어. 오늘은 안 와도 된다니까. 나 오늘 자고 갈 거야. 얼른 들어가. 그래도 돼요? 다 얘기해놨어. 민지 너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엄마한테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가. 네, 이모. 이모 덕분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쉬려고 했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이별 후 저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이날도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갔는데 아파트 정문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지야! 여긴 또 왜 왔어? 넌 어떻게 헤어지자고 하고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만 가라. 내가 엄마 안 보고 살게. 어?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 너 그만큼 날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천년을 어떻게 끊어? 그렇게 결혼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어?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자. 각자 인연이 있겠지. 그리고 난 지금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힘들면 나한테 기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도 이제 그만해. 저는 좋게 말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남친과 만난 세월이 1, 2년도 아닌데 저 역시 감정 정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내뱉은 말이 있고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아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서로 안 보고 지냈는데 며칠 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들은 얘기라 매일같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때는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친척분들의 도움으로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빈소부터 차렸는데 어떻게 알고 전 남친 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너 시간 돼?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강우가 아직도 널 못 잊고 힘들어한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네가 혹시 우리 아들한테 어떤 여지를 준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습니다. 너 행동 똑바로 해.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부모가 다 안 계시니 난 네가 우리 아들하고 혹시나 다시 만나게 되는 거 정말 바라지 않는다. 이날 전 남친의 엄마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이제 엄마까지 없으니 더더욱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을 생각으로 온 거였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이러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이 저를 못 잊고 그리워하고 있으니 저희가 또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헤어졌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내 아들은 아니라는데? 아직도 너랑 결혼한다고 우기고 있어.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너 내 앞에서만 헤어졌다고 나 몰래 뒤에서 우리 아들 꼬드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요. 헤어지자고 한 날부터 따로 만난 적 없고 앞으로 그런 일도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때 전 남친까지 나타났습니다. 순간 짜증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나,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는 엄마는... 이봐. 너 날 속였어? 이래도 헤어졌어? 응?
엄마, 내가 그냥 온 거야. 민지한테 전화 안 하고 왔어. 너 지금 내 앞에서 애 편드는 거냐? 장례식장에서 아주 큰 소리로 떠드는데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사람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장례식장에 내내 있었습니다. 전 남친이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 그걸 감시하려고 하는지 전 남친 어머니가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둘이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계속 신경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입간 후 조문객 맞이를 해야 하는데 빈소가 차려지고 나서 엄마의 지인분들이 소식을 접하고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다녀가고 좀 여유가 생기자 쉬려고 했는데 이모가 핸드폰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아니, 이거 손님이 놓고 간 것 같은데 어쩌지? 데스크에 두면 가지러 오지 않을까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기 구석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자기 핸드폰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모 손에 있던 핸드폰은 전 남친의 폰이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안 하는 걸 보니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 또 마주칠 것 같아서 1층 안내 데스크에 갖다 주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전 남친이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혹시 너 민지야? 너 여기 두고 갔더라? 나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 여기 1층 중앙 복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지금 맡길 거니까 알아서 찾아가. 그렇게 위치를 알려주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신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엄마 친구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는데 첫날은 물론 둘째 날에도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일 작은 곳으로 빈소를 마련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식사도 못 하시고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엄마 영정사진 앞에 서 있다가 앉아있곤 했는데 다행히 다른 분들이 같이 조문객 맞이도 해주시고 식사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엄마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시모가 끝까지 제 옆에 있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빈집에 들어가려니 너무 싫더라고요. 방문을 열면 여전히 엄마가 있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제 이름을 부르실 것만 같았습니다. 있을 때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도 밀려왔고요. 그런데 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나고 전 남친의 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 싶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려고 회사를 나섰는데 회사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전 남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귀신같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요? 저기 민지야,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어? 네. 나 그날 너 보러 갔을 때 부의금 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아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전 남친 어머니는 결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뭘 해요? 결혼! 너네가 그렇게 바라던 결혼 말이야. 내가 허락할 테니 하라고. 우리 강우가 마음이 여려서 내내 힘들어했어.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가 보다.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엄마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제부터 네 엄마 대신 내가 엄마 노릇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요? 너희 만난 세월이 얼만데 무슨 마음 정리를 벌써 다 했다고 그래. 이제 둘이 맘 편히 만나. 이 말하려고 온 거야. 아니요? 난 분명히 얘기했다. 저는 그럴 마음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기 할 말만 말하고는 급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는 제가 걱정된다고 하셔서
한동안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다며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님이요? 혹시 아니야. 네 전남친 아니니까 걱정 말고 일단 얼른 와. 네, 이모. 알겠어요. 저는 이날 전남친 엄마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집에 와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나를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가 싶어 급하게 집에 왔는데 손님은 바로 돌아가신 엄마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사했는데 기억나려나? 맞아요. 기억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가봐야지. 나한텐 친언니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저희 엄마가요? 이날 엄마 지인이라는 분은 과거 저희 엄마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 고향이 지방이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만나기 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도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도 크지만 그때 당시 부모님이 일 다닌다고 집에 안 계셔서 혼자 있으면 너희 엄마가 나한테 같이 밥 먹자고 부르고 그랬어. 그러다 어느 날 결혼해서 서울로 가게 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끊겼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는데 이제야 갚게 됐어. 자, 이거 받아. 아니, 이걸 제가 받으라고요? 받아도 돼. 큰 돈도 아니고. 그리고 돈 주려고 온 것도 있는데 내가 너네 엄마한테 진 빚이 너무 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언니의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이건 꼭 말해주고 싶어서 물어물어 찾아왔어. 뭔데요? 이날 엄마의 지인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요?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그런데 제 전 남친 어머니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마 내가 빈소 차려주고 제일 먼저 갔을 거야.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그 여자랑 너랑 얘기하는 걸 봤어. 그 여자 목소리가 하도 커서 다 들렸는데 뭐 우리 아들하고 헤어진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길래 대충 짐작했지.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 여자가 장례식장에 왔었어. 확실해요? 내가 그날 똑똑히 봤어. 내가 둘째 날은 오전에 일이 있어서 오후에 갔는데 계단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이날 엄마 지인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남친 어머니가 목소리가 정말 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이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할 정도였죠. 장례 둘째 날 엄마 지인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계단에서 통화하는 전남친 어머니를 봤다고 했는데 제 이름을 얘기하길래 뭐지 싶어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민지 엄마한테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넌 처음부터 그런 것 좀 알아보지 왜 나만 못된 사람 만드냐? 쥐잡듯이 잡았는데 일을 어째? 아이 글쎄 내가 똑똑히 들었어. 외가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땅 얘기를 하더라니까.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지분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건물 얘기도 나왔고. 아우 이거 어쩜 좋지? 일단 알았어. 이제부터 네가 잘해야 돼. 똑바로 붙잡아. 알았지? 그래 아들. 엄마 금방 들어갈 거니까 이만 끊자. 장례식장에서 외가 친척분들이 땅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모여서 짧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걸 대체 언제 들었나 싶었어요. 하긴 워낙에 좁은 공간이었고 손님들이 많아서 저 몰래 슬쩍 뒤에 와서 듣고 갔어도 몰랐을 겁니다. 암튼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허락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한테 온갖 모진 말로 상처를 줬으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전히 자기 아들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선심 쓰듯 허락한다고 했던 그 얼굴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남친 엄마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 때문이었죠. 말도 안 돼. 그럼
그 돈으로 여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 집 가봤어? 가봤죠.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집하고 비교도 했을 거예요. 암튼 허락해준다고 절대 받아주지 마. 그거 말해주고 싶어서. 저 이미 정리 다 했어요.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 무슨 고생을 하고 살라고요. 그래, 엄마 닮아서 현명하네. 아니, 그보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동네에서 내가 잠깐 살다가 이사 간 거라.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 그럼 그 피해자들한테 그 사람 찾았다고 연락이라도 해주면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들 나이가 좀 있으실 거야. 시간도 많이 흘러서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알더라고. 아니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출근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날 엄마 지인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전 남친 어머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과거 어마어마한 갯돈을 들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오래전 일이라 다들 신고할 의지도 없다면서 저에게 그런 사람과 엮이지 말라고 얘기해 주신 건데 이미 저는 엮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한 걸 용서할 수 없어서 똑같이 당해보라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전 남친은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아예 다른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저는 당연히 연락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야, 민지야. 우리 엄마가 너 만나서 얘기했다던데 왜 아무 연락이 없어?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그런데 네 번호를 차단하고 삭제까지 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 글쎄, 내 번호를 까먹은 거야? 아니, 그런데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미안, 내가 좀 바빴거든. 아니야, 괜찮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고? 우리 전화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만날까? 나 할 얘기 정말 많은데.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당장은 안 돼. 내가 일이 좀 밀렸거든. 하긴 장례 때문에 회사 빠져서 바쁘겠구나. 그럼 언제 시간이 될 것 같아? 내가 전화할게. 기다릴 수 있겠어? 당연하지. 기다릴게. 전 남친은 자기 엄마가 결혼을 허락해서 제가 마음을 돌린 줄 알고 목소리가 벌써부터 전과 달랐습니다. 아주 밝았죠. 그런데 전 남친이나 그 엄마나 저에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전 남친 엄마가 저를 다시 찾아와서 결혼을 허락하네 마네 헛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으면 그만이었겠지만 그동안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태도가 돌변하는 걸 보고 똑같이 당해보길 바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회사 일도 많이 밀려 있어서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해야 했고 틈나는 대로 변호사님과 통화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전 남친과 전 남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했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 거기? 알지. 우리 예전에 거기 자주 갔었잖아. 그래, 그럼 거기서 오후 2시에 보자. 시간 늦지 말고 와. 당연하지. 저는 약속 당일에 시간 맞춰서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민지야,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 못 본 사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네. 진짜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 이렇게 둘이 좋아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모르겠다. 아휴. 이날 전 남친의 엄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으면서 흐느끼며 말했는데 잠시 뒤 진짜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구? 여기 또 올 사람이 있어? 그러게, 누군데 그래? 잠시만. 그리고 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들어오시면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쭉 들어오세요. 혹시 너희 친척 불렀니? 여기에 제 친척이 왜 와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분들인데 어머님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네.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잠시 뒤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너 잘 만났다. 우리 엄마 알지? 네가 우리 엄마 돈 들고 튀는 바람에 엄마 병나서 힘들게 사시다 돌아가셨어. 내 돈 내놔. 그 많은 돈 가져가서 두 발 뻗고 잠이 왔냐? 응? 제가 부른 사람들은 과거 전 남친 어머니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갯돈을 믿고 맡겨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돈을 줬다는데 한밤중에 그 많은 돈을 들고 튀어버린 거죠.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 그랬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어디 간 걸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뒤늦게 신고를 하려고 보니 문제가 있었대요.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가명으로 신분을 속이고 살았던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 서지영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여자를 서지영으로 알고 있었어. 진짜 이름은 박주영이죠. 안 그래요, 어머님? 빈지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본 그대로야. 니네 엄마 사기꾼이라고. 아니야. 진짜 계주는 따로 있어. 나는 그냥 같이 도망만 간 거고 나도 돈 한 푼 못 받았어. 정말이야. 엄마, 그럼 사실이에요? 엄마 정말 난 아니라니까. 나도 피해자라고. 이날 전 남친 엄마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해자들한테 둘러싸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저 두 사람이 저에게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자기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시키는 걸 보고 본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과거 엄마의 지인이라는 분도 친했던 분이 갯돈 사기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고통 속에 평생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지인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방문 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고소라는 게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전 남친 엄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고소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셨더라고요. 또 가족 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노린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서재영이라는 가명을 쓰며 신분까지 속이면서 살았다고 했으니 저 같아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을 겁니다. 암튼 저는 바쁜 와중에도 피해자분들께 연락해서 돈은 못 받을 수 있지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미 고소장 접수했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도 지정된 상태고요. 곧 연락할 거니까 도망갈 생각 마세요. 아니 민지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건 나한테가 아니라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드디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의 가족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전 남친 어머니는 미혼모로 남친을 혼자 키우며 살았는데 남친이 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있는 돈 끌어다가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많은 돈을 보내줘야 했으니 일을 구하려다가 갯돈 사기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아들이 유학을 가서 없으니 돈 벌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는데 그러다 고향 선배를 만나 개를 들게 되었고 어느 날 두 사람은 갯돈을 들고 도망가기로 했답니다. 전 남친은 그것도 모르고 외국에서 자기 엄마가 보내주는 돈으로 여유롭게 공부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전 남친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전 남친 엄마가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고생하며 사셨으니 자기 엄마도 자기 인생 사셔야 한다는 생각에
재혼에 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은 자기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야, 송민지, 너 어쩜 이래? 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그래서? 뭐? 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너희 엄마가 나랑 결혼하는 거 반대한다고 했을 때 나 따로 만나서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거. 그거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였잖아. 뭐? 엄마 장례식장에서 전 남친이 핸드폰을 두고 갔을 때 문자 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이 자기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였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으니 대신해달라고 한 거였죠.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말을 엄마한테 부탁해?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나서. 그런데 나 후회했어. 그리고 나서도 너 보러 찾아간 거라고. 웃기지 마. 너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척하려고 수쓴 거잖아. 그날 니네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아니? 뭐? 그냥 좋게 말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엄마 팔자까지 들먹이셨다고. 너는 전혀 모르는 줄 알고 내색 안 하고 조용히 헤어지자고 한 거였는데 니네 엄마보다 네가 더 최악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재산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 결혼하라고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자 전 남친은 절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서 끝까지 발뺌을 했는데 그러다 저한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사람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라고? 그럼 누가 좋아할 줄 알았니? 그리고 너도 아버지 안 계셨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어쩔 거야? 끝까지 너밖에 모르는구나. 그건 니네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죗값 받으시라고 해. 전 남친 어머니, 아니 그 사기꾼은 사기죄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전 남친은 어떻게든 형을 줄여보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일부라도 갚겠다고 했다는데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하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갯돈 사기는 뉴스에서나 봤었는데 정말 죄 짓고 살면 언젠가 꼭 그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참, 엄마한테 있다던 그 땅은 정말 있는 게 맞았지만 이모와 삼촌들과 공동으로 명의가 된 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처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상가는 엄마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재산이 있든 없든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배경을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여태 살았으면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니 결국 그 화를 입은 게 아니겠어요? 암튼 친구들에게 전해 듣기로 전 남친은 피해자분들과 합의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혼한 새아버지와 이번 일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세상엔 없지만 그래도 저를 옆에서 많이 챙겨주시는 이모들도 계시고 삼촌들도 계셔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회사 잘 다니고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